돈 버는 습관을 과학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드리는 시간, 돈 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코너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 공공연구정책과 조성헌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 21일에는 누리호가 또 8월 5일에는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이 발사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누리와 같은 우주 발사체 기술은 국가마다 기술 이전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톤급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 정도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가 이러한 위성 발사가 가능한 7번째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는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영역이 이제 지구 궤도를 넘어서 달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진 7번째 나라로 우리나라를 우뚝 서게 해준 건데, 그러면 이제 미국과 같은 우주 선진국이랑 바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누리호와 같은 달 궤도선 발사를 성공했다고 해서 미국과 같은 우주 선진국과 바로 경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매출액은 약 2조 8천억 원인데요. 전 세계 매출액 319조 원의 약 1% 수준입니다. 특히 우주산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 389개 중 약 65%가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상황입니다. 미국의 투자회사인 모건 스탠리는 우주 경제가 매년 5%씩 성장해서 2040년에는 현재 4배 정도인 약 1,200조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갈수록 커져가는 우주 경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주 분야에 대한 육성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정말 시작인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정부가 좀 우주 경제를 좀 키우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예정인가요? 예, 우주 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인데요. 네. 먼저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과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인력 양성 등의 기반 조성을 통해서 민간의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주시장 확대를 위해서 위성정보사업과 위성항법 서비스 산업 등 위성 서비스 관련 우주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달 탐사 등 우주 탐사를 본격 추진하여 대한민국 우주 개발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이 정책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을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현재 우리나라 우주 개발은 한국 항공우주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대로 미국 등 우주 선진국은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원앱과 같은 민간 기업 진출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민간 우주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할 계획인데요. 발사체의 경우는 9월에 기업을 선정해 누리호 기술을 이전할 예정이고요. 네. 위성체의 경우는 이미 2019년부터 500kg급 중형위성 제작에 관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분야에 대한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 펀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첨단 기술 제품 납품이 늦어져 발생하는 지체 상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주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경상대, 부산대, 세종대, 인하대, 카이스트 등 5개 대학을 미래우주교육센터로 지정해서 올해부터 5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주 분야 전문 인력 양성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네. 이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육성할 우주 신산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대표적인 우주 신산업은 위성 영상을 활용하는 위성 정보 서비스하고 내비게이션 등의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누리호, 다누리와 같은 발사체와 위성 제작 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첨단 기술 발전에 따라 여러 대의 소형 위성으로 특정 지역을 하루에 여러 번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물체에 대한 시간대별 영상을 AI 기술로 분석하는 위성 정보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몇몇 위성 정보 기업이 러시아군의 실시간 배치 상황을 공개해서 그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위성정보 기업인 미국의 맥사 테크놀로지는 2021년 매출액이 약 2조 원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기업이 위성 영상을 제공하기 전에 국가 보안 시설을 음영 처리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서 음영 처리가 필요한 위성 영상의 해상도 기준을 현재 4m에서 1.5m로 완화하고 AI 기반 위성 영상 분석 처리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교통 등 위치 기반 서비스 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2035년까지 총 3조 7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참 여러 산업에서 이 위성 제작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 탐사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 8월 발사한 달 개소선 다누리는 12월 달에 도달해서 향후 1년간 달 상공을 공전하면서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달의 자기장, 감마선 측정 등의 과학 연구,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달 표면을 관측하고 얼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 극지역을 촬영하여 최적의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감마선 측정 등을 통해 달 자원을 탐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주 인터넷을 통해서 달과 지구 궤도선과의 통신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는 2031년까지 달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누리호를 통한 독자 우주 수송 능력 기반으로 유인 우주 탐사를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인류 생존 및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서 현지 자원 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달궤도선 다누리는 지금 달 착륙 후보지를 또 탐색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전 세계 우주산업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주 선진국과의 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우주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여러분의 응원 속에서 우주 선진국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 우주산업 경쟁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도 응원과 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조성헌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